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무역 분쟁의 관세 이야기, 그리고 홍콩에서 실탄을 발사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는 모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영국은 현재 정치적인 불안정에다가 성장률까지 저하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현재 고점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부족하다,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보내게 되면서 고점에서 투자하게 되는 사람들이 물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막 돌아왔는데 MSCI 리밸런싱으로 발걸음을 다시 돌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죠.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MSCI 리밸런싱 EM 지수, 중국 지수에 대한 이 비중 확대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자, 일단 중국 쪽에 비중을 확대하게 되면 우리나라 쪽에서 물량을 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건데, 자, 외국인들의 매도 과연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시장의 영향은 어느 정도 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의 IPO, 즉 기업 상장이 열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막 신규로 들어오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뉴스상에서는 바이오 기업들의 이런 신규 상장들이 바이오 업종에 다시 한번 힘을 넣어줄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약간 좀 다른 의견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군들의 가자 코스닥으로 신규 상장에 대한 이야기들, 과연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이 나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날씨는 비가 오고 나서 굉장히 좀 싸늘해지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순식간에 월요일이 지나가고요. 이제 화요일 또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짜 가는 게 연말로 갈수록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연말쯤 되면은 많이들 이제 약속들이 생기시잖아요. 송년회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말 모임 이런 것들 많이 있으시니까 그냥 하다 보면은 날짜가 훅훅 지나가는데, 이렇게 휙휙 지나가는 속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지나가고 나면은 좋은 시절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신없고 바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짬을 내고 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사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챙겨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주식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제법 많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마감 시점에서는 다시 올려놓고 장 마감 근처점에서는 플러스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혼조 양상 보였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장중에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했었는데 장 마감 때 다 끌어올렸다는 것에 의미를 좀 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주가가 하락하면서 출발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성장률이 저하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홍콩 시위, 그 다음에 관세 철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영국에 대한 이야기 먼저 잠깐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성장률이 약 10년여 만에 최저치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3, 4분기, 영국의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0.3%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성장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2, 4분기 때 0.2% 역성장했기 때문에 영국은 3, 4분기 플러스 성장하면서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피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게 되면 경기 침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0.3, 0.2, 참 어떻게 보면은 거의 변동성이 없는 것에서 민감한 수치들로 침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자, 지금 일단 전체적인 성장률 좀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2010년 1, 4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 수준이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 정도밖에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영국이 겨우 1% 정도 성장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의 경제 수준이 지금 현재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브렉시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1월 말로 연기가 되긴 했겠습니다만 1월 말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된 거고, 또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12월 12일 날 총선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서 영국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해결이 될 때까지는 해결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영국발 그런 악재 이야기들은 시장이 만약에 조금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것도 역시 한 몫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 영국 쪽에서의 성장률 저하 일단 하나 나와 있었고요. 두 번째 것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이거는 이제 설명을 이미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철폐와 관련해서 중국과는 합의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중국 쪽에서는 단계적인 철폐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미국과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냐 아니냐 사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 협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금 미국 측이 중국에게 주는 선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중국은 지금 보시면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놓겠다 얘기도 했었고요. 농산물을 사들이겠다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단계 도장만 꽝 찍는다? 사실 이것은 의미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단계적 철폐라는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매기기로 했었던 그런 관세들을 없앤다라든지 또는 기존에 과도하게 매겨놨었던 그런 관세들을 어느 정도 줄인다든지 이런 형태의 모습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통으로 그냥 철폐를 한다거나 또는 연기하는 부분들을 아예 없앤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1단계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2단계 협상에서는 이제 지적재산권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미국이 쥐고 있어야 되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야기한 이런 단계적 철폐, 이것이 아마 사실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협의된 사항이 없다. 왜? 1차 협상을 아직 마무리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중국한테 너희들만 다 희생해라고 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은 관세가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협의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상당히 누그러진 그런 형태의 모습은 나올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하나 나타나는 게 이제 홍콩 시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홍콩 경찰이요,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실탄을 발사했는데 이게 이제 복부에 맞게 되면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실탄 제거 수술을 하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긴 한데 아직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쭈 시위대한테 총을 쏴? 이거 완전히 막가자는 거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캐리람 행정장관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폭도들의 폭력 행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하고 이렇게 시민들하고의 어떤 대립관계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이 부분도 좀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시민이 없는, 국민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런 상태로 간다는 것은 아무리 이제 정치권에 대한 어떤 이념이라든지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유혈 사태로까지 번지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세상이 그냥 옛날 같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칼로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홍콩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잘못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자꾸 홍콩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분열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고, 중국은 더 긴장하게 되는 거고, 막 갈등이 더 커지는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다가 이제 그 대만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됐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미국한테 딱 붙어버리는 상황 벌어질 수 있겠죠.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대외적으로 그냥 계속 압박을 미국 때문에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굉장히 미울 수도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건 간에 홍콩 쪽 시위가 지금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부담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이거 기분 나빠. 미국이 너희들 자꾸 뒤를 봐주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면서 또 무역협상이고 나발이고 됐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본토의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서 뭐 협상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시장 자체가 그 신고가 행진 계속해서 만들어냈었지만은 하나씩 변수가 나옴에 따라서 이 상승 추세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이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불확실하다. 지금 투자하게 되면 고점에 물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늘 아시겠습니다만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시장에서 약간 이런 걱정스러운 말들이 나올 때는 주가가 그냥 그대로 꺾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런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나올 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올라가고 모든 낙관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상투를 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라면 아마도 지금처럼 이렇게 좀 변수들이 나올 때는 단기적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대세의 흐름을 꺾는 형태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이 상태를 아직까지는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외국인들이 막 돌아왔는데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발걸음을 돌릴 수도 있다. 이거 정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그 확실한 것은 이 리밸런싱 시점에서 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차 리밸런싱이 5월달에 있었습니다. 이때 그 5월달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마이너스 2조 2조 원대의 순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2차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이때도 2조 원대 순매도가 나왔었죠. 지금 11월 중반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3천억대 이상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외국인들의 이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순매도가 2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조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좀 약해지긴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매도가 일단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매도가 일단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도 일단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시장에 얼마큼 큰 충격을 줄 것이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5월달, 8월달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어떤 그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였고요. 경기적인 전망세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연말 쇼핑 시즌부터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투자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지금 부족한 상태죠. 리밸런싱에 대한 매도는 매도고 매수는 매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보면 이제 시등국에 대한 국채 투자에 따른 수익률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적인 부분에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그리고 만약에 미중 무역 간의 협상 자체가 잘 될 것으로 계속 기대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하루 정도 이제 셀이 나오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 많으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면 차익 매도에 대한 관점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 훅 하고 누르고 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이 다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큰 물줄기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즉 강물 같은 경우도요, 바다로 흘러갈 때까지 막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구불구불하면서 가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얘기죠. 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단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큰 추세가 어디로 가고 있냐, 우상향으로 가고 있느냐, 흐름이 좋아지고 있느냐 나빠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 자체가 리밸런싱을 통해서 매도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리밸런싱으로 나가는 매도 물량 2조 원대라고 하지만 그것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이거 전혀 문제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단 보신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1월 말로 갈수록 일단 무역 분쟁에 대한 이 협상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물러나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율 같은 부분도 많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와이 나십니다. 왜 한국 주식을 사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간접적 호재가 나타나죠. 한일 관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느낌 나타나고 있죠.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게 되면 남북 간의 관계도 개선되게 되는 거죠. 여기다 기업들 실적 좋아지죠. 금리 낮추면서 경기 부양 들어가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흥국 쪽에 투자에 어떤 붐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네,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적인 상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포인트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가자 코스닥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이겠죠. 생명과학 분야의 기업들이 올 10월 이후에 잇따라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악재가 나타나면서 휘청휘청거리던 바이오 분야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고 기사에는 써져 있는데, 이 기업들의 IPO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IPO, 신규, 기업 공개죠?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막 몰릴 때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이 막 몰릴 때는 언제냐면, 그 업황이 좋을 때, 즉 바이오 쪽에서 뭔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주가 상승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럴 때 IPO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10월 이후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10월 이후에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제법 높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이제 이런 상황들도 대충 아실 텐데, 업황이 좋지 않을 때는 IPO를 해봤자, 에이씨, 뭐하러 여기다 투자해.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상장을 신규로 해봤자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기 어렵거든요. 기업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고 돈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공모 자체가 안 돼버린다. 투자자들이 그냥 투자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돈이 많이 안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장의 효과가 확 줄어들겠죠. 보통 공모가보다 위쪽으로 한참 형성돼야지 기존에 갖고 있던 놈들이 팔아먹고 수익을 내고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이 잘 여의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이나 이제 공모를 주관하는 쪽에서는 일단 최대한 뻥튀기 시켜서 팔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 상장을 할 땐 항상 분위기가 좋을 때입니다. 자,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임상, 삼상 성공을 했다 등등의 이야기 나오면서 바이오 종목군들 막 한 10배씩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바이오면 다 된다라는 인식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딱 신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 이목이 거기에 쫙 집중이 됐죠. 그러면서 공모가 할 때 막 들어오게 됩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기업들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장 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물량이 제법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신규 상장 종목들 상장하고 나서 물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초반에 조금 올라가는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주가가 내리막길을 오랫동안 걷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매도가 훅 하고 들어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 상장 전에 있었던 그 주식들을 팔아먹는 건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익률이 상당하죠. 그래서 그 수익률을 일단 챙기는 그런 입장, 그것들이 이제 시장에 모두 다 반영될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군들의 인기를 타고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늘어나면서 가자 코스닥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일단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시들시들 하게 되면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으로 막 들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신규 상장 종목은 기업 평가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전망도 굉장히 밝죠. 뭐 등등을 가지고서 신규 상장하기 때문에 IR을 보게 되면은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이? 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대체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다 이런 기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훅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군들 인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나왔지만 저는 조금 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이런 그 신규 상장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업황에 지금 현재 약간 과열 국면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잘 따져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신규 상장 종목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영국의 성장률 저하, 그리고 홍콩의 시위 격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만 시장이 크게 하락한다거나 흐름이 바뀌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조금 보이고 있었던 시점에서 MSCI 리밸런싱이 부담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매도, 리밸런싱을 통한 매도보다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오는 부분이 더 크면 되거든요. 즉 MSCI 리밸런싱은 악재, 그렇지만 뭐 신흥국에 대한 투자 확대라든지 환율의 안정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우리나라를 둘러싼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이라면 외국인들은 매수를 더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매수가 매도보다 더 많다라면 시장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들이 가자 코스닥으로 해서 신규 상장 열풍을 부리고 있는데 바이오 종목군들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종목군들이 좋은 것을 타서 신규 상장 종목이 한몫 잡으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주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단말기만 두들기면 즉시 모닝스타가 제공하는 펀드 실적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과거의 실적일 뿐이어서 투자자들은 백밀러만 보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잘못을 범하기가 쉬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거에만 의존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과거에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류가 될 수 있겠죠. 즉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좋아지고 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과거의 데이터만 또 의존하시는 것도 좋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